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30페이지 할 차례죠. 휴업, 폐업의 휴폐업입니다. 이때까지 했던 게 1조 목적, 그 다음에 2조 용의 정의를 했고 3조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했고 그 다음에 법제 4조부터 8조까지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그리고 9조가 등록 절차, 자격취득에서부터 중개업을 할 때까지 등록 절차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10조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소,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130페이지 휴폐업입니다. 휴폐업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 신고 절차, 그 다음에 132페이지 휴업기간, 그 다음에 133 휴폐업의 효과, 134페이지 위반시 제재, 그리고 이 135페이지에 보면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가 하나의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프린터 내드린 거에는 27번, 28번, 29번, 30번, 51번에 암기 프린터 51번에 27, 28, 29, 30에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 51번에 27, 28, 29, 30 27이 뭡니까? 휴업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8번이 폐업신고, 그 다음에 29번이 재개신고, 그 다음에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휴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재개신고라는 것은 휴업을 했다가 재개하는 거니까 이미 등록증을 반납하고 없기 때문에 또 반납할 수 없죠. 그래서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미반납이기 때문에 방문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시험에 전자문서로 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지금 전자문서로 가능한 게 변경, 재개신고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 가능하고 고용신고도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모두 다, 4개 모두 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신고입니다. 사전신고. 자, 그러면 휴업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미리 신고합니다. 따라서 3월 이하인 경우 딱 3개월만 휴업하더라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월 초과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한다. 한번 신고하면은 6개월간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휴업할 수 있다. 폐업 신고할 때도 등록증 반납을 해야 됩니다. 폐업 신고하면 간판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죠. 휴업 신고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 신고는 휴업을 했다가 업무를 재개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에,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신고인데 변경신고는 원래 휴업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리 변경신고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가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위반 시 제재는 6월 초과 무단휴업, 6월 초과 무단휴업만 임의적 취소고요. 임의적 취소할 수 있고 나머지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는 이게 끝이에요. 미리 신고한다는 것. 휴폐업 신고는 미리 하고 현실적으로 휴업 신고하는 사람이 그래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없답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 휴업을 해도 사무소에 있어야 되고 월세 계속 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학원이 3개월 또는 6개월 강의 안 하다가 다시 강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 오겠는지 아무도 안 오겠죠. 마찬가지 부동산도 6개월 동안 월세만 내고 문 닫아 놓고 이렇게 안 한다고요. 장사가 안 되면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하고 권리금 못 받으면 보증금이라도 빼려고 한다고 월세라도 안 내고 현실적으로 휴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언적 의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134페이지 문제에 보면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 것은 134페이지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다 미리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근데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고요. 인장 변경 등록은 사후 7일 이내 변경 등록인데 휴폐업 신고는 모두 미리 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 변경신고가 모두 동일한 서식이고요. 분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사항에다가 체크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 겸업 제한 등입니다. 휴폐업 신고도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별표, 무조건 여기는 다 나오는 부분이니까 휴폐업도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겸업 제한도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거기 법 14조 1항을 보면 136페이지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2항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영세한 개업공개사가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하고 지금 상반되게 부동산 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이 김연아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얼마 전에 통과됐죠. 그건 또 겸업을 장려하는 법이에요. 겸업을 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법이 통과됐어요.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대형화시키는 그런 법이 통과되긴 했는데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상은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136페이지. 자, 그래서 법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중개업은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겸업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법인은 여기에 있는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개인은 여기에 있는 6가지는 당연히 겸업할 수 있고 이거 외에도 개인은 겸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어떤 업무라도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은 담배도 팔아도 됩니다. 근데 법인은 담배 못 팝니다. 법인은 지금 회사를 말하는 거죠. 큰 회사, 법인.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부터가 겸업인데 동그라미 2번에 기역이 이제 겸업입니다. 기역.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은 할 수 있는데 용역업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삿짐센터, 도배센터, 도배업체 소개는 시켜줄 수 있지만 직접 이삿짐센터, 도배업체를 운영은 못합니다. 이삿짐센터 제가 소개시켜주고 돈 2만 원에서 최고 많이 받아도 10만 원 받아봤어요. 한 5만 원 정도 줘요. 이삿짐센터 소개시켜주면. 소개시켜가 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 안 되는 것만 하도록 하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 이런 규정들 때문에 대형 법인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오히려 큰 법인이 하나도 없어요. 일본만 가도 빅브라더라고 해서 큰 법인들이 전부 실제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대형 법인의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가 태어나서 분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법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규정들 때문에. 자, 그래서 용역, 알선업은 되지만 용역업은 안 된다. 직접 이사짐센터 운영하는 건 안 된다. 미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됩니다. 분양대행만 되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자, 제가 분양대행하고 저도 거의 10년 가까이 중개업을 해봤기 때문에 분양대행업도 해봤는데, 분양대행업하고는 MGM이라고 하죠. 멤버스, 갭 멤버스에서 MGM 300만 원 정도 받아봤어요. 많이 받아도 500만 원 정도입니다. 빌라 같은 건 한 500만 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 정도 줘요. 분양 대행하면. 그게 돈 많은 거냐고요. 분양업을 하면, 직접 지어서 분양하면 반이 남는데, 50% 남는데, 만약에 3억짜리 분양업을 하면 자기가 직접 땅 사가지고 지어가지고, 흔히 통매매라고 하는데, 그런 건설업자들, 개발업자들은 보면 최소한 몇 억은 남더라고. 1억 이상은 남아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다가구 하나 지어가지고 팔아도 1억 넘게는 남는다고요. 근데 그 분양 대행해봐야 몇백만 원밖에 못 번다고요. 그 돈 안 되는 것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업. 자기가 지어서 분양하는 건 안 되고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행만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또 주택 상가만 가능해요. 시험에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 안 된다. 택지 분양 대행도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됩니다. 디귿 137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이 프린트 2장 암기사항에 되어 있는 거는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겸업할 수 있는 거는 겸업 제한이 몇 번에 있어요? 겸업할 수 있는 게 24번에 있죠? 24번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암기 24번에 보면은 겸업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6개. 자, 137페이지 메뉴의 디귿.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입니다.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업. 직접 건물을 짓거나 사가지고 임대업 하는 건 안 되고요. 임대 관리 대행만 됩니다. 그것도 또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만 가능합니다. 임대 관리 대행 이건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방 한 칸당 10,000원 정도 받았어요. 한 달에. 그럼 방 20개 정도 되는 거 다가구 관리 대행하면 19개, 20개 이거 하면 2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관리 대행하면 20만 원 그 방 한 칸당 10,000원밖에 못 받는데 분양 임대업을 하면 월세 받으면 한 40만 원 정도는 받죠. 그래서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니까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된다. 개발업은 안 된다. 돈 되는 거는 개발업을 해야 돈 되죠.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여기 개발하면 돈 된다. 알려만 줘야 되고요. 직접 개발업은 안 됩니다. 미엄은 개업공인중개사 밑줄 치십시오. 미엄 137 미엄의 개업공인중개사. 시험에 개업공인중개사 대신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X로 출제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이죠. 부동산 114, 부동산뱅크, LBA 법률중개사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 대상 X. 비업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그리고 취득알선과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할 수 있다. 다만 그러나 A번에 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B번에 보면 압류부동산 공매 입찰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고, 또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는 경우에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인도, 제가 조금 전에 개인도 여기에 있는 겸업하는 걸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만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라고 했죠. 소위 중개인은 이 경공매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수신청대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법적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이런 겸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이렇게 겸업을 하고 받는, 겸업을 해도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가 아니다. 따라서 겸업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다. 따라서 분양 대행을 하고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려면 분양이 100% 잘 되는데 개업하는 게 좋겠어요? 안 되는데 개업하는 게 좋겠어요? 안 되는데 개업하는 게 좋겠죠. 안 돼야 MGM을 받아 먹을 수 있다고, 분양 대행 수수료를 받아 먹을 수 있다고요. 안 되면 더 많이 줘요. MGM을. 분양 안 되는 데는. 분양 잘 되는 데는 100만 원 주더라고. 제가 토요일 날 저기 아산에서 강의했는데 그게 뉴스테이 8년간 살 수 있는 건 뉴스테이 분양하더라고요. 거기다 넣는데 당첨되면 바로 MGM 100만 원 준다 해서 넣기만 넣는데 그것도 100만 원 주더라고요. MGM을. 뉴스테이라고 들어봤죠? 없어요. 원주에는 8년 동안 살 수 있는 거. 수도권에서는 많이 하다, 옛날 전 정권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별로 안 한다고 하는데 뉴스테이라고 있어요. 8년 동안 민간 임대 아파트죠. 8년간 살 수 있는 거. 전세더라고, 전세. 그 아산이 한 1억 4천 정도 하더라고. 1억 4천. 근데 MGM 100만 원 준다더라고. 그 이제 협력개업공개사로 등록, 개업공개사가 되어야 MGM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등록돼 있거든요. 사무소 문 닫아놓고 등록만 해놨어요. 손님 안 받아요, 오는 사람은. 그 뭐 1년 내에 그래 한 건만, 제가 친구한테 한 건만 해도 월세는 나오니까. 자, 어쨌든 이런 분양대행 등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법인이 겸업 제한을 위반하면 이 겸업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는데 이거 외의 업무를 겸업하면 만약에 담배 팔다가 적발되거나 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인은 임대업도 해도 되고 담배도 팔아도 되고 다 해도 돼요. 법인만 안 된다. 그 이유는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 개업공개사와 무한 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 개업공개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양가로 2번. 소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특수법인이라고 하죠. 이런 특수법인은 여기 조금 전에 말했던 6가지 겸업할 수 없고요. 예를 들면 지역농협이라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다. 특수법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법인은 현실적으로 중개업을 하지 않죠.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은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개인들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중개인과 관련된 것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다고 했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도 할 수 있고 뭐 담배도 팔아도 되고 다 해도 돼요. 다만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안 되고 중개인도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가 바로 양가로 4번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호라고 되어 있는데 2호가 아니고 2항입니다. 그 뭐 시험에 2호인지 2항인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걸 책에 있는 걸 지울 때는 화이트로 지우면 안 되고요. 뭘 지웠는지 알아야 돼요. 원래 계약서 쓸 때
지울 때는 화이트로 지우면 안 되죠. 계약서 쓸 때는 우리 옛날에는 주말 한다고 그러잖아요. 등기법에서 주말 한다는 말 써서 지금 일본식 표현 주말이 뭐 붉은 줄을 긋는 게 주말이죠. 붉은 줄을 긋고 몇 글자 정정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 보이게 해야 돼. 글자를 화이트로 다 지워버리면 안 보이면 나중에 궁금해. 내가 뭘 지었는지 저는 다시 또 복구시켜야 돼. 그러니까 보이게 해놓으라고 뭘 지었는지 안 보이게 하지 말고요. 시험에 중요하잖아요. 2항인지 2호인지. 어쨌든 이게 소위 중개인인데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2번 업무 지역 범위, 그 다음에 141페이지 중개대상물의 범위 3번. 이 두 개는 시험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책에 있으니까 정리는 해보겠습니다. 2번 업무 지역 범위입니다. 업무 지역 범위.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했던 법인의 겸업 제한 6가지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자, 업무 지역 범위는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3개가 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세 번째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인데 자격증을 딴 사람은 전국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원칙이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개인 사무소가 원주시에 있으면 강원도에 있는 물건만 중개인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중개인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인데 소위 중개인분들은 이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업무정지 되는 줄도 모르고 이걸 지키지도 않고 전혀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선언적 업무, 사문화된 조문에 불과하니까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요. 자, 정보망이라는 게 지금 현재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정보망,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정보망은 한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한방이라고 치보면 있는데 한방이 PC, 컴퓨터 버전은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고 스마트폰 어플은 일반 국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망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한방 하나밖에 없어요. 직방, 다방, 한방 광고하던데 들어보셨죠? 인터넷에 치봐야 못 들어봤으면 한방이라고 치면 나와요. 이게 한방밖에 없어요. 정보망이. 만약에 여기에 가입하고 이 가입된 정보망이 공개된 물건에 한해서는 이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가능하다. 한방 말고도 한국감정원, 아시아나항공이 있는데 지정은 받았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니까 현실적으로. 자, 어쨌든 원칙, 시도, 예외, 전국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대상물의 범위. 중개대상물이 뭐가 있었느냐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중개상물인데 과거 기출문제에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41페이지 지금 법인의 겸업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하면 답은 3번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된다 했어요. 택지 분양 대행은. 혁신도시 택지 분양 대행 이런 건 안 돼요.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도 안 되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은 142페이지 교육제도입니다. 프린트 53번 프린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프린트를 보면 교육제도 3개가 있습니다. 교육제도가 3개가 아니라 5개가 있습니다. 교육제도가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예방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직무교육하고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요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사후교육이 아니고 미리 받아야 돼요. 교육을. 그래서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사람이 미리 받는 거고요. 중개실무교육은
개업을 하거나 소속관계사로 취직을 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거고요. 경매 실무교육은 조금 전에 아까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또는 입찰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기 전에 사전에 받는 교육을 경매실무교육이라고 편의상 붙였어요. 그 경매를 가로 해놨는데 법 뒤에 매수신청대리 규칙에 보면 경매실무교육 이렇게 안 되고 그냥 둘 다 실무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헷갈리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앞에는 중개실무교육, 뒤에는 경매실무교육 이렇게 편의상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사전교육이고 나머지 예방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과 연수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거예요. 미리 받는 게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면서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가 연수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6월달 전까지 다 받아야 돼요. 지금 기존에 계속 하던 분들이 지금 4년 됐어요. 4년 연수교육이 도입된 지 2년 전에 한 번 받았고요. 올해 또 연수교육을 이제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받고 실무교육을 받거나 또는 연수교육을 받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연수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실시권자 우리 프린트 53번을 보고 답하시면 다음 중 5개 교육 중에서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은 답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이죠.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된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이거 53번 교육제도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대상자인데요. 교육대상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즉 경매실무교육은 오직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실무교육 앞에서 법인의 등록 기준 했잖아요. 법인의 등록 기준은 모든 임원사원, 전원 및 군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중개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격증이 있는 임원은 계약서 작성, 중견무를 할 수 있지만 매수신청대리는 오직 대표자만 할 수 있어요. 법인인 경우. 그래서 대표자만 받습니다. 차이점이 교육 대상자 중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상자 중에 보조원 될 자,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등록할 자 이렇게 되는 그건 사전교육이라는 이야기죠. 미리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보조원 고용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고용 신고할 때 이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미리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전교육이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사후교육이 아니고 옛날에는 실무교육을 사전교육이라고 불렀어요. 교육 이름을. 근데 지금은 실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을 보면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중개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요것만 차이가 나요. 나머지는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똑같죠? 지금 연수교육하고 실무교육하고 차이.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중개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이것만 차이 난다고요? 교육 5개의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실무교육을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은 벌써 거의 다 받았어요. 이제 교육받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신한대학교에서 오전에 강의하고 쉬는 시간에 가서 교육했는데 거의 없어요. 사람이 이제 벌써 다 받았다. 여러분들은 미리 그렇게 빨리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돼요. 통계가 다시 받는 확률이 60%입니다.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못해가지고 너무 미리 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해마다 법이 바뀌니까 받고 1년 지나면 다시 받아야 돼요. 교육 유효기간은. 자, 그러면 시험에 교육 내용 중에서 5개 중에서 직업윤리가 명시적으로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답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 교육시간은 전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육시간이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입니다. 보조원 될 사람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인데 요건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만 100% 교육이 가능합니다. 예, 교육받으러 안 나가도 됩니다. 뭐 시험에 그건 안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냥 현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시간이 짧은 게 연수교육인데 연수교육은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짧은 거 12시간 교육을 하더라고요. 연수교육. 제가 연수교육을 혼자서 다 해봤는데 혼자서 하루 종일 6시간 하고 나머지 6시간은 인터넷으로 듣고 현장에서는 6시간만 들으면 돼요. 법 개정사항이 아까 반드시 들어가야 됐으니까 저는 이제 법 개정사항 위주로 6시간을 해봤는데 어쨌든 12시간입니다. 6시간은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인데 이것도 역시 인터넷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6시간. 그래서 하루는 인터넷으로 듣고 3일만 출석하면 됩니다. 합수가 아니고 집에서 출퇴근합니다. 어떤 분은 또 가서 잠도 잡니까? 묻던데 안 자요. 예, 실무교육 3일은 출퇴근하면서 받고 나머지 하루는 인터넷으로 받으면 됩니다. 물론 인터넷 받기 싫으면 다 나가서 받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경매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가장 긴 거는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가장 짧은 것은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동국대학교 제가 인터넷 강의를 녹화해놨는데 뭐 했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을 강의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도 저도 공부해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게 개인정보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더라고요. 개인 식별번호 정보가 4가지가 있죠.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거 하고 또 민감정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뭐냐면 종교, 뭐 사상 이런 거, 노동조합 가입 정보 이런 거, 그 다음에 병원에 뭐 성병이 있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공개하면 엄청나게 무겁게 처벌받아요. 사상, 신념 이런 거와 관련된 거, 뭐 정신병 치료에 있는 거, 교도소 갔다 온 거 이런 거는 공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민감정보라고 해서. 자, 어쨌든 이런 것도 개인정보보호법도 이제 실무교육 강의 큐리큘럼에 들어가 있어요. 연수교육 할 때도 개인정보보호법 받아야 돼요. 좀 웃기는 거는 지금 변호사나 법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동의를 안 받거든요. 근데 개업공개사들은 지금 받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업에서 개인정보 공개하는 거, 동의하는 거, 동의서를 받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하죠. 그 의뢰인한테 받으면 이거 왜 하냐 자꾸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연수교육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경매실무교육은 처벌규정이 없는데 처벌규정은 없지만 안 받으면 개업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니까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돼요. 근데 연수교육은 처벌을 하기 때문에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교육한다고 통지를 해줘야 돼. 대상자에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실무교육은 통지 안 해줘요. 자기가 개업하려면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돼요. 거래사고 예방교육도 통지해줍니다.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주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메뉴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가 예방교육도 해봤는데 받으러 많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현실적으로. 해도 교육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처벌 규정도 없는데 다 옵니다. 100%. 그 이유는 왠지 보니까 행정지도를 하더라고요. 행정지도, 행정법상. 행정지도가 뭐냐면 그 협회, 그 지회에, 그 다음에 친목회 이런 데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에 예방교육 하는데 안 받는 사람 위주로 단속 나가겠다. 이렇게 흘린다고 그냥 그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 버리니까 교육받으면 나와서 사인하고 자료 다 받아가라. 서명 안 돼 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단속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전부 다 받더라고요. 예, 현실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에. 그러면 안 그러면 아무도 안 오겠죠. 교육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행정지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통일벼 심으라고 해요. 근데 안 심어도 처벌규정은 없어요. 형사처벌규정은. 그렇지만 안 심으면
비료값도 예상으로 안 주고 엄청난 다른 걸 고통을 준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행정지도예요. 그래서 예방교육도 사실은 잘 받고 있다. 교육제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문제를 풀리는지 풀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146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가 하지 않는 교육은 경매 실무교육이라고 했죠. 시도지사가 합니다. 실무교육. 현실적으로 시도지사는 업무를 위탁하고 있죠. 지금 강원도지사가 안 하잖아요. 위탁하고 있어요.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다가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2번 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 실시 장소를 관보에 공고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2개월 전까지 제가 통지해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관보에 공고하는 게 아니고 2번이 틀렸죠? 2개월 전까지.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 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연수교육 2년마다 받는다고 했죠? 처음에 실무교육을 받으면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부터,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받았으면 연수교육 받고 나서부터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해마다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세법 이런 거 해마다 바뀌죠. 자, 그래서 4번을 보면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 프린트 53번에 있는 교육시간 다 암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예방교육은 5번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공개사 등입니다. 등. 교육공개사 등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등자 동그라미 하고요. 교육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암기 프린터 31번 맨 밑에 별표 1에 보면은 5개가 있어요. 교육공개사 등. 앞에서 한 개 벌써 뭐가 있냐면 교육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교육공개사 등의 이중소속 금지, 그 다음에 교육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교육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교육공개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교육 31페이지가 아니라 암기 31번 맨 밑에 별표가 3개 있는데 그 1번 별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죠, 그게. 맨 마지막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있잖아요. 그게 교육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다. 교육공개사 등이라고 하면 사장뿐만 아니라 직원도, 소속공개사도, 보조원도 다 포함되는 거죠. 교육공개사 등, 그 31번에 암기 프린트 맨 밑에 교육공개사 등, 그게 개공이라고 돼 있어요. 개공 등, 개공 플러스 소공, 그 다음에 개공만 해당되는 거, 이런 거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146페이지 교육제도까지 봤습니다. 교육제도. 교육제도까지 살펴봤는데 교육제도까지 하고 고용인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